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면 충분하다. 네, 불법 유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반을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대통령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린 판단입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의 처분이 지나치게 약하다, 이렇게 볼 소지가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안을 정식재판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론 인터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발언 혹시 보도 접하셨습니까? 예, 어제 뉴스 통해가지고 접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면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벌어져도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예. 그럼 본인이 국무총리가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예. 뭐 국무총리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내린 이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 일단 약식 기소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약식 기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즉 피고인도 받아들일 만큼 가벼운 어떤 형량, 특히 벌금이죠. 벌금을 예. 부용할 때 이건 상대방도 쉽게 받아들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자라는 의미에서의 기소를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검찰이 만약에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약식 명령이 이루어지고 예. 피고인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바로 절차가 끝나버리게 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약식 기소를 검찰이 했고요. 약식 명령이 예. 내려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제 바로 판단하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약식 명령으로 하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약식 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되겠죠. 예. 가장 궁금한 게 이제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예, 이 예. 검찰의 정문원 의원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이게 과연 국민 상식이나 법의 상식으로 봤을 때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이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가 봤을 때는 기소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법률 적용부터가. 예.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북한 정상하고 만나서 나왔던 비밀 대화인데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았던 점,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들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형량이고, 특히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이용 행위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상황에 부합하는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이 벌금 액수가 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약식 명령이나 약식 기소로 본다면 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액수로 본다면요. 사실은 뭐 벌금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50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벌금 하기로 한 이상 예. 500이라고 한 것은 많다 적다 논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른 예에 오히려 좀 비춰보면 좀 비교하기가 쉬울 텐데 2007년 당시에 그 한미 FTA에 관련된
비밀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유출한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는 9개월, 징역 9개월에 처해진 전력이 있어요. 예. 그런 것에 비춰보면은 사실 500만 원이란 벌금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 법원이 검찰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결국 이제 예. 약식 명령이 떨어져서 정문원 의원 입장에서는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당사자가 이 벌금 500만 원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도 뭐 벌금이 너무 과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 예.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약식 명령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은 상황인데, 뭐 전제긴 합니다만, 법원이 검찰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약식 명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약식 명령을 이제 바라고 정문원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흔쾌히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께서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시기에, 예.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의 어떤 당사자였다, 수사를 직접 하셨다라고 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분이 이 정문원 의원에게는 그래도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정문원 의원이 유출했던 이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문원 의원이 이것을 유출하면서 몇 가지 수많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실형, 하다못해 집행유예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소 자체는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어야 되고, 뭐 인신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으로라도 기소는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이나 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게 이른바 국정원 그 여직원 이제 주장을 하죠. 감금됐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 200만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약식 기소를 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률가로서? 사실 이제 이것을 감금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난센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경찰 공무원하고 선관위 공무원이 출동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고 또 예. 오빠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실제로 또 본인의 오피스텔 안에서 자신의 노트북 파일을 다 지우고 특히 187개의 파일을 복원 불가능하게 기술적으로 지우고 또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서 자신이 활동했던 행적들을 낱낱이 지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사람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던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갔다. 즉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감금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벌금 명령을 받을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또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미 뭐 입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정문원 의원 그 약식 기소 사건으로 가서요. 현재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 약식 기소 사건을 맡은 법원이 이 정문원 의원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좀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고 그럴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잃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를 받아들여서 약식 명령을 발하면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소에 자기네들도 부응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가져가서 너희들끼리 한번 잘 싸워봐라.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정치적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그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통상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이 약식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할까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들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만일에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면은 검찰의 처분,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보다는 좀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까지는 법원으로서도 큰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없는데, 예. 이 사건을 검찰이 구형했었던 그 벌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판단하기에는 이 현 정부가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은?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판단할 때, 아무래도 그 약식 기소 명령이라든지 검찰의 구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겠죠. 예. 영향을 받도록 하겠지만 꼭 거기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이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요. 이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맞습니다.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유출된 대화록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여러 정치적인 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정보 유출 과정에서부터 뭔가 좀 같이 모의하고 공모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특히 권영세 지금 주중대사가 선거 무렵에 여의도의 모 식당에 모여가지고 플랜이라고 하면서 이런 회담록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출부터 깊이 관여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봤던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고발을 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라든가 이런 대응 수단이 있을 텐데 들어보신 얘기가 있는지요? 특별히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당연히 불복 절차를 거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게 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가족들의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이 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즉 각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지금 국정조사도 그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큰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이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부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좀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오늘 유가족 분들은 양당 간사들과 함께 협의체를 가동을 할 것을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방금 들은 소식은 그 협의체에 새누리당 간사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해온 것으로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조원진 간사요? 아닐 수도 있지만, 조원진 간사는 신재철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방금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상황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간만 허비하면서. 예. 예. 이제 유족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유족들 네. 얘기를 좀 자주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가족들은 이 국정조사 특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이라든지 국가기관이 이 사고 이후에 보여줬었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노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지만 오늘 진도 VTS 쪽에 예. 파일들을 가져가러 증거보전 절차를 집행하러 또 가족들하고 제가 오늘 내려갑니다. 진도로. 예. 증거 그런 보전 작업들을 또 유족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예. 결국은 정치권이 뭐 국정조사 하겠다고 해서 믿어봤는데 결국은 네. 유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지금 유가족들이 나서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회단체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정치권의 행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일정을 좀 늦추자고 하고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논란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예비조사를 굉장히 충실히, 하자라고 여야 간에 얘기가 됐었고,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조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조사원에 특히 가족들이 포함이 돼서 가족들의 의사가 많이 전달되는 것, 이것들도 역시 여야에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비조사가 충실히 적어도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비조사원이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바로 기간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유족들이 전달했던 그런 의사들을 따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좀 예비조사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당겨서 일찍 하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씀하신 대로 좀 예비조사를 충실히 한 다음에 좀 늦게 시작해도 문제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진도까지 내려가신다니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관련 사항에서 나중에 또 인터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